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중생수 세 번째 주제 부등식과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3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을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요, 바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에 나오는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랑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특징을 배워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주제 1, 정수와 유리수 때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유리수를 유분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정수는 다시 1, 2, 3과 같은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닌 기준으로서의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와 소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이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한소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순환무한소수와 비순환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순환무한소수를 우리는 그냥 순환소수로, 비순환무한소수는 비순환소수로 줄여서 부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1부터 중3까지 배우는 수의 세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기 기억 속에 잘 저장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순환소수입니다. 그런데 순환소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소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물론 초생수를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초생수 인강을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소수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수, 즉 소수점이 있는 수는 언제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네, 약 400년 전에 벨기에의 스테빈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소수가 처음 만들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소수가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네, 지금부터 소수의 탄생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난 스테빈은 벨기에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며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그 당시 유럽의 최강자였던 스페인이 벨기에를 공격해옵니다. 그런데 벨기에는 별다른 저항도 못 해보고 스페인에게 바로 함락당하고 맙니다. 스테빈은 벨기에를 탈출하여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스테빈은 네덜란드에 가서 자기가 번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스테빈은 네덜란드 군대에 입대하여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전쟁에 바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장군은 스테빈의 수학적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 당시 네덜란드 군대의 아주 골칫거리였던 이자 계산을 스테빈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수가 없었고 분수만 있었기 때문에 스테빈도 분수로 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빈은 분수를 계산하기 쉬운 소수로 고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테빈이 소수를 만들기 전까지는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분수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빈은 어떤 원리로 분수를 소수로 고쳤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십진법의 원리로 분수를 소수로 고쳤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분의 1이라는 분수를요, 분모가 10인 10분의 5라는 분수로 고친 후에 소수 0.5로 고치고요. 4분의 1이라는 분수는 분모가 100인 100분의 25라는 분수로 바꾼 다음에 0.25라는 소수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8분의 1이라는 분수는 분모가 1000인 1000분의 125라는 분수로 고친 다음에 소수
소수인 0.125로 고쳤던 것입니다. 복잡한 분수를 자연수처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소수가 만들어졌고 스텝인 덕분에 십진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십진법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유럽 국가 전체들이 모두 12진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12진법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어 1년이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인 것과 연필 한 타가 10자루가 아닌 12자루인 것,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눈 것들은 그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12진법을 사용했다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자, 스테빈이 10진법을 이용하여 소수를 만들면서 주요 진법이 12진법에서 10진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요 진법이 12진법에서 10진법으로 바뀌면서 인간은 수를 다루고 계산하는 것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10진법에도 단점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수 3분의 1에서 분모 3을 10이나 100이나 1000처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빈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3분의 1과 같은 분수를 어떻게 소수로 고쳤을까요? 스테빈은 고민을 하다가 3분의 1은 1 나누기 3으로, 6분의 1은 1 나누기 6으로, 7분의 1은 1 나누기 7처럼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더니 몫이 소수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0.333333, 6분의 1은 0.1666666, 7분의 1은 0.142857142857처럼 소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소수를 불러준 것처럼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더니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무한소수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스테빈은 다시 한번 당황합니다. 스테빈은 이 소수를 자세히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정한 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규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테빈은 이걸 순환소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리수가 어떤 수라고 했죠? 네,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를 유분수라고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0도 유리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0도 유리수입니다. 왜냐고요? 0도 3분의 0, 4분의 0, 5분의 0처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분수는 소수로 고칠 수 있을까요? 자, 어떨까요? 모든 분수는 소수로 고칠 수 있어요?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스테빈은 모든 분수를 소수로 고쳐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개념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왜냐고요? 개념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분수는 소수로 고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날까요? 네, 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0.5, 0.25처럼 끝이 있는 유한소수 아니면 0.3333 또는 0.16666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소수로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리하면 분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분수들을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눠볼까요? 자, 네모 속에 들어있는 분수들을 자세히 보면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은 유한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분의 1, 6분의 1, 7분의 1, 9분의 1, 30분의 1은 순환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 분수들을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구분해 보았는데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나는 분수들의 특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들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10의 거듭제곱꼴을 10의 배수꼴로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0의 거듭제곱꼴은 10, 100, 1000처럼 되는 거고 10의 배수꼴은 10, 20, 30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분수들의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볼까요? 2분의 1은 10분의 5로 고칠 수 있죠. 4분의 1은 100분의 25로 고칠 수 있고 8분의 1은 1000분의 125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모두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특징은 없을까요? 유한소수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들의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서 그 특징을 찾아보자고요. 자, 4분의 1은 2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10분의 1은 2 곱하기 5분의 1이 되고요. 25분의 1은 5 곱하기 5분의 1이 되고 50분의 1은 2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이 됩니다. 자, 어떤 특징들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유한소수로 고칠 수 있는 분수들은 그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가 2 또는 5만 존재한다는 거죠. 2와 5를 제외한 다른 소인수가 들어있다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30분의 1에 30, 분모 3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이 되는데 이 분수는 분모에 3이라는 소인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14분의 1이라는 분수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7분의 1이 되고 이 분수도 분모에 7이라는 소인수가 있어서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안 해서 엄청 많이 틀립니다. 자, 다음 분수를 한번 봐주세요. 12분의 3. 이 분수는 유한소수일까요? 순환소수일까요? 네, 바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12분의 3은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3이 되겠죠.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불순물 3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분수는 유한소수로 고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네, 아닙니다. 다음 분수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줘야 됩니다. 자, 뭘 해줘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약분을 먼저 해서 기하분수로 고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12분의 3을 기하분수로 고치면 4분의 1이 되고 이 분수 4분의 1에서 분모 4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분의 1이 되므로 유한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두 번째, 분수를 약분하여 기하분수로 고친 후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하여 그 소인수가 2 또는 5만 나타나느냐 아니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몇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중 유한소수로 고칠 수 있는 분수는 유한이라고 적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순환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먼저 1번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은 유한소수일까요? 순환소수일까요? 네,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이죠. 따라서 유한소수가 됩니다. 자, 3분의 2는 분모의 소인수가 3뿐이죠. 따라서 순환소수가 됩니다. 3번 4분의 3은 분모 4가 2 곱하기 2, 즉 소인수가 2뿐이므로 유한소수가 됩니다. 7분의 4는 물론 순환소수가 되죠. 7분의 1이 0.1428557처럼 순환소수가 되기 때문에 7분의 4도 순환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9분의 3은 약분하면 기하분수가 3분의 1로 나타나므로 3분의 1은 순환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6번 15분의 3은 기하분수로 나타나면 5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7번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5는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이 되므로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고요. 8번 2의 제곱 곱하기 11분의 5는 분모에 11이라는 소인수가 들어있으므로 순환소수가 되고요. 9번째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5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주면 3 곱하기 5분의 1인데 분모에 3이라는 소인수가 들어있으므로 순환소수가 되고요.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는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49를
분수를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5의 제곱분의 7이 되므로 이 친구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은 분수를 소수로 고쳤을 때 나타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스테빈이 십진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분수를 소수로 고쳐냈는데, 자, 그 과정에서 분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분수의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있다면 유한소수가 되는 것이고요.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없다면 순환소수가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분수를 기하분수로 고친 다음에 반드시 기하분수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분모에 나타나는 소인수가 2와 5뿐이라면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이고, 다른 소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순환소수가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3, 첫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